대구와 서울에서 사업하고 있는 최연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명단을 받고 싶잖아요. 소개해 줬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잘 주지 않으시잖아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물론 안 주는 사람한테 제가 애걸복걸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 분들은 패스해요. 근데 저분만 나한테 명단을 주면 진짜 대박 날 것 같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이 왜 나한테 명단을 주지 않을까 계속 고민을 했어요. 12월인가 1월인가에 안성호 사장님께서 고피대 이런 강의를 하셨어요. 개인의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전략. 개인은 역량을 높이고 자세를 갖추고 환경을 갖춰지고 사회적 자본이 있으면 되면 된대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개인의 역량과 자세와 환경은 내가 이 사업을 계속하는 한은 성장하겠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한 1년 정도, 지금까지는 1년 반인데 이 강의를 들으셨을 때는 1년 차였거든요. 내가 1년 정도 사업을 했는데 이 시스템을 통해서 내가 참 인간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인간 된 게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 자본이라는 게 제가 꽂힌 거예요. 사회적 자본이 안성호 사장님께서 이렇게 강의하셨어요. 당신이 성공하는데 당신의 성공을 진정으로 빌어줄 수 있는 딱 두 분. 당신의 성공을 누구보다 원하는 사람 딱 두 분이면 된대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모님, 우리 언니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내가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려면 나는 무조건 사회적 자본을 많이 만들어내는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부터 제가 명단을 받건 소개를 받건 소비자를 만나건 사업자를 리크루팅하던 그 사람이 나와 인연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난 저 사람의 마음을 얻을 거야. 시간이 지나면 메나테크도 글리코에 대한 설명도 흐릿해질 수 있지만 그때 나에게 왔던 그 친구, 그 최연아라는 친구가 되게 괜찮았어. 되게 열심히 했어. 내가 나중에 제품을 먹는다면, 내가 나중에 네트 사업을 하게 되면 내가 그 친구와 한번 해보면 괜찮을 것 같아 라는 마음을 얻자라는 방법으로 제가 접근을 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명단은 제가 생각했어요. 왜 명단을 주지 않을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였어요. 그 사람은 나에게 사회적 자본이 아니구나. 그 사람이 나의 사회적 자본만 되면 그 사람 명단에 나오구나. 이건 내 사업인데 내가 주도적으로 해내고 싶은데 이 사람이 명단을 주고 안 주고에 따라 제 사업이 결정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면 내 사업은 내가 결정하겠다. 그래? 내가 당신이 나의 사회적 자본이 되도록 내가 당신의 마음을 얻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이 된 거고, 제가 6월 지난주에 겪었던 하나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제가 그 사회적 자본을 제가 하는 방식으로 만든 케이스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회적 자본 약자고요. 소셜 캐피털입니다. 제가 동그라미에 사업자 이렇게 쓰지 않고 제 조직도에는 SC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이분이 저에게 지인이신데 세 분을 소개시켜 주기로 하셨어요. 이분이 제가 사업하기 초창기부터 찾아갔던 분이에요. 도와달라고. 이게 너무 좋다고. 이런 아이템이라고. 사장님 정말 잘하실 거라고. 근데 명단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법을 바꿨습니다. 사장님, 이 사업이 제가 열심히 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데 이 사업이 사회적 자본을 만드는 일이에요. 사장님, 나에게 사회적 자본이 되어주세요. 저를 응원해 주세요. 그래서 사장님이 가지고 계신 명단 중에 딱 세 분만 저를 소개시켜 주세요. 그럼 제가 이번 달에 다이아몬드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한 분을 소개시켜 주셨는데 이 A라는 사장님을 만나러 딱 갔는데 화장을 하나도 하시지 않으시고 한 50대 중반의 여성분이셨거든요. 하나도 하시지 않으시고 옷도 통짜 원피스, 슬리퍼 신고 이렇게 되게 집 앞 카페로 오라더니 이렇게 굉장히 편하게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딱 커피숍에 앉자마자 저한테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가씨, 내가 사실은 이런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아. 그런데 이 사람이 부탁을 해서 체면 치료로 나온 거야. 아가씨, 이거 지금 시간 낭비하는 걸 거야. 어떡하지?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희는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이 사람 반응에 따라 내 태도가 달라질 건 없어요. 왜냐면 내 사업이니까. 그래요? 제가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반드시 나의 사회적 자본에게 나에 대한 피드백이 갈 건데 나는 이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고 비전을 보이겠다라고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사장님,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분께.
이분이 제 사업을 응원해 주시는 감사한 분이라고. 그래서 제가 이분께 부탁을 드렸어요. 사장님이 가지고 계신 명단 중에 최고의 명단 3분만. 제가 조언이라도 들어도 되고 단점을 지적받아도 상관없다고. 딱 그 3분만 소개시켜 주세요 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사장님께서 저한테 첫 번째로 소개시켜 주셨다고. 그래서 저는 사장님이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던 건 상관이 없다. 저는 굉장히 감사한 마음으로 나왔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글리코나 회사 얘기는 전혀 하지 않고 사담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사담을 나누기 시작하니까 얘기하시더라고요. 전형적인 케이스죠. 만났는데 내 얘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 그런 경우에 제가 컨택하는 건 그냥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다고. 조언이라도 좋다고. 그래서 얘기를 하고 결론적으로는 3분을 소개시켜 주셨고 어제 2번째 소개시켜 주신 분이 또 다른 2분의 명단을 그 자리에서 전화번호로 주셨어요. 결과가 저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이분에게 피드백을 너무 잘해 주신 거예요. 그 친구가 젊고 열심히 하려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마음이 움직이더라. 그러니까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A라는 분이 최하나 사장, 이분한테 창원의 재력가가 있대요. 그 사람이 B래요. 창원의 재력가를 소개받으라고. 그래서 제가 사장님 제가 그런 거 부탁을 못할 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 그럼 내가 이분한테 전화를 넣어줄게 하셨고 실제로 전화를 넣어주셔서 창원의 재력가를 제가 만나게 된 케이스예요. 그래서 B를 제가 만나러 갔어요. 제가 B 케이스가 제가 만났던 분들 중에 굉장히 멋있는 분 중에 한 분인 것 같아요. 노부부셨는데 이제 어떻게 소개해 주셨냐면 이분은 사업을 하시도 않으시고 소비자도 아니세요. 저의 사회적 자본은. 그러니까 저를 프로모션 해놓거나 밥상을 차려놓고 저를 부른 게 아닌 거예요. 사무실에 B란 분이 잠깐 오시는데 최하나 사장 말할 수 있으면 한번 와보든지 이런 상태였어요.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하고 사무실에 갔어요. 근데 저를 반기지 않으시잖아요, 다들. 그래서 3분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듣는 사람, 슬쩍 끼어서 옆에 앉았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건강제품을 전달하는 일을 한다고 그래서 딱 명함을 드렸더니 본인은 주변에 애터미도 많고 아메이도 많고 우리 누구도 뭐를 하고 우리 딸내미가 썬라이즈 제품을 180만 원짜리 사와가지고 나 이제 먹을 필요가 없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시냐고. 감사하다고. 그리고 또 얘기를 계속 끼어 있었어요. 눈치 없게 옆에 가만히 앉아서. 그래서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딸이 이번에 대학 교수가 됐는데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치고 들어갔어요. 교수님이시냐고 따님이. 저도 아기를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우리 엄마도 어디 가서 제 자랑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왜 아가씨 예쁜데? 그래요. 제가 언니랑 좀 많이 아팠다고. 그리고 아직 시집도 안 가고 있어서 노후 걱정도 많으시다고 하니까 왜 아팠어? 물으시더라고요. 그때 바로 마이스토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스토리를 하고 나서 와 신기하다 들으시더니 또 드신다 마신다 말이 없으시더라고요. 또 다른 얘기로 막 흘러갔어요. 또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비트코인을 하시는데 8억을 현금으로 날리셨대요. 근데 이러시더라고요. 15억 정도 날리면 내가 그땐 돈을 벌겠지. 제가 사장님 너무 멋있으세요 이랬어요. 사모님한테. 사모님이라고 그때 불렀거든요. 나이가 조금 연세가 많으셔서. 어떻게 그렇게 부자가 될 수 있었냐고. 저 제품이고 뭐고 지금 관심 없다고. 부자가 될 수 있는 거 비법 나한테 하나만 알려주세요라고 말씀드렸더니 저한테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돈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너무 경청해서 들으니까 아가씨 나랑 밥 먹으러 가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장어집을 가게 됐어요. 우연하게. 장어집에 갔는데 장어를 구우시는 이모님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 이모님이 장어를 굽는데 그분은 싹싹하지도 않으셨고 인사를 잘하시도 않으셨고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근데 이 B라는 사모님이 그분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주인이시지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를 딱 쳐다보더니 아가씨 주인은 향기가 달라. 공기가 달라 이러시더라고요. 나는 아가씨가 파는 제품이 뭔지 모르겠는데 주인이 파는 것 같아. 내가 얼마 먹으면 돼? 하시더라고요. 제가 금액을 조금 크게 불렀어요. 재력가시니까. 크게 불러가지고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다음 주에 창원으로 갖고 온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B란 분이 연결되었고 중요한 건 저에겐 계속 이 사회적 자본입니다. 제가 B라는 사장님께 대화하고 예의를 보이고 하는 행동을 이분이 실제로 보신 거예요. 그래서 저랑 돌아오는 길에 이러시더라고요. 나는 최연아 사장이
그분이 이렇게 표현하셔요. 그런 외모로 그렇게 열심히 할지 몰랐다고, 그렇게 이 일이 재밌어서 진정으로 하는지 몰랐다고, 근데 최연아 사장을 돕고 싶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C라는 명단을 소개시켜 주기로 하셨는데 본인이 아니라고 D라는 명단이 있는데 그분을 만나면 최연아 사장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 감사합니다. D라는 분을 소개시켜 주시면 제가 꼭 다이아몬드를 갈게요. 그래서 밥을 사러 올게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러시더라고요. 내가 소개시켜주는 명단으로 무슨 다이아몬드를 갈 수 있겠냐고. 다이아몬드를 갈 때까지 내가 명단을 소개시켜 주시겠다고.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내 기술이나 소위 말하는 말빨, 지식 이런 걸로 성공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것 중에 방법 하나, 사회적 자본을 늘리겠다. 그게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 제가 진심으로 전달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겠다였습니다. 이게 제가 소개를 받는 방법 중에 하나였고 컨택을 하는 실제 멘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거 외에 제가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애기 엄마들을 많이 이렇게 소위 말해서 컨택을 하잖아요. 그 애기 엄마들한테는 그냥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머님 집에서 이렇게 블로그 이런 거 하시잖아요. 그런 거 알바 하시잖아요. 저희도 그렇게 접근하셔도 된다고. 애기들 다 키우고 짜투리 시간에 잠깐 나오셔서 애기 영어 학원 보낼 정도의 수입은 제가 도와드리겠다고. 그러면 한번 와보세요 하면 거의 다 와보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직장인들. 저는 직장인들한테 이렇게 했을 때 보험 하시는 분들에게 이 멘트를 했을 때 사실은 거의 확률적으로 100%에 가까운 예스를 받았었어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저도 이 사업을 사이드 잡으로 시작했다고. 그러면 저는 부업에 대한 생각이 확실하다고. 그 어떤 부업도 본업을 해치면서까지 수익이 일어나는 건 그건 절대 알파 소득이 아니라고. 근데 대부분 하시는 부업들이나 아르바이트들이 결국 보시면 다 본업을 결국 마이너스하게 만든다고.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답이 아니라고. 근데 저희 일은 그렇지 않다고. 제가 그래서 3개월 차에 이렇게 GED가 됐으니까 그 200만 원 받았던 걸 말씀드려요. 난 한지 3개월 만에 200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 이제 나는 본업을 조정할 수 있다. 사장님 직장인이시고 뭐 다른 사업을 하시겠지만 저랑 같이 한번 해보세요 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너무 짧게 하나요? 제가 정말 파트너가 되었으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났는데 최영희 사장님 만났어요. 대박이죠. 더 나가서 박상민 사장님을 만났어요. 3대가 덕을 쌓아 만날 수 있다는 안성호 사장님을 제가 만났어요. 제가 안성호 사장님을 딱 파트너로 끌고 오고 싶으면 끌고 와도 되나요? 모시고 오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럴 때 쓰는 멘트는 따로 있습니다. 제가 소개를 부탁할 때 명단을 받을 때는 사회적 자본이 되어달라고, 그러면 저도 사장님한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겠다고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딱 제 파트너로 삼고 싶은 사람이 나타나면 그분에게는 역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의 사회적 자본이 되어주겠습니다. 사장님, 박상민 사장님 한번 박상민 사장님 지금 살기 힘드시잖아요. 사장님은 정말 멋진 분이세요. 사장님만 모르시고 계세요. 사장님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는데 세상의 부모 형제도 사장님의 지금 환경을 바꿔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사시는 게 빡빡하거든요. 근데 저는 달라요. 저는 사장님을 바꿔낼 수 있어요. 저는 이 사업을 1년 반을 하면서 제가 맨땅에 헤딩하시던 사람들을 만났고 그 사람들에게 명단을 받아놓고 내가 몸으로 체득화했어요. 그리고 1년 반 동안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층층시야 엄청난 스폰서 사장님들이 계세요. 유튜브 때문에요. 계세요. 그분들이 저에게 비법을 알려주세요. 곰탕집을 30년을 해도요, 비법을 전수받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저는 그런 스폰서들이 층층시야 많아요. 사장님이 나랑 사업을 하시면요, 저보다 더 빠르게 성공시켜 드릴게요. 사장님 사업을 하지 않으셔도 저 같은 인맥이 지인으로 계시는 것조차도 사장님 인생에 저는 반은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저랑 같이 친구처럼 이 사업을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라는 멘트를 합니다. 제가 조금 짧게 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다고요. 조금 짧은 것 같아서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저희 또 다른 사회적 자본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저는 그분이 저의 사회적 자본이라서가 아니라요. 제가 그분에게 당신은 나의 사회적 자본입니다라고 이미지를 트레이닝 시키는 거겠죠. 그분이 어느 학교 선생님을 한번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그분을 만나뵈러 갔는데 어쩔 수 없이 그분도 이제 저를 만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제품을 조금 구매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근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제가 사람을 컨택할 때 대화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이것만 되면 이거 무조건 클로징이야 라고 확신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상대방이 자기 얘기를 나한테 하는 순간 이거는 끝났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이 본인 얘기를 할 수 있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학교 선생님이신데 예전에 네트워크를 해보셨대요. 또 똑같이 얘기했어요. 근데 소개시켜 주신 분은 그분이 네트워크 한지 모르시는 거예요. 또 똑같이 얘기했어요. 아, 선생님이시니까 거기서 잘 못하셨겠지만 티칭은 잘하시나요? 그러면 저한테 그 딱 하나만 알려주세요 하니까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해주시는 얘기 중에 하나가 풀을 바꾸라는 거였어요. 채하나 선생님이 되게 열심히 하는데 애기 엄마들 하잖아. 재미는 있는데 이게 제품이 너무 고가니까 부자들을 한번 만나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여쭸어요. 제가 주변에 부자를 만날 기회가 없어요. 선생님 주변에 부자 없으세요? 하니까 아유, 있으면 소개시켜 줄게 하시더니 가셨어요. 며칠 후에 제가 제품을 챙겨서 다시 찾아뵀어요. 선생님, 제가 그 사이에 선생님 조언을 듣고 부자를 찾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다고 했더니 그 선생님께서 7월 초인가? 7월 초에 의사 친구들 몇 분을 만나신대요. 거기 뭐 잠깐 와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그럼 저 그때 가서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막 팔아도 돼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와서 맘대로 해 라고 하시겠더라고요. 그러고는 채하나 선생님 성공하겠다, 나중에 꼭 성공해 하시길래 제가 성공하면 와서 컨택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제가 조금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실제로 현장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철학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을 만나고 대하고 정보를 전달하고 제 역량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한 부분이 바로 사회적 자본이어서 이 부분을 조금 에피소드로 가져와서 설명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